안녕하십니까, 정영태 교수입니다. 2019년도 새해의 두 번째 정치와 정치학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갈등의 원인에 관한 것으로 그 두 번째인 촉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싸우게 되고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모 때문에, 여성이라서, 좌파라서 비난하고 차별하니까 싸우게 되죠. 심지어는 자기를 쳐다봤던 이유 때문만으로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이처럼 갈등을 발생하는 요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을 촉발시킨 사건 또는 요인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거기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갈등 촉발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갈등 촉발 사건은 대체로 6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선거전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역선전을 한다 이러면 갈등이 유발되죠. 두 번째는 물질, 비물질적인 자원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금 인상이라든지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을 들 수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가치 규범을 둘러싼 갈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가정 내에서 본다면 가사 분담을 둘러싸고 남편과 아내의 입장이 달라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는 가치나 규범과 관련되는 그런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되겠는데요. 이 경우 예를 들자면 일전에 일베에서 호남 출신에 대해서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하거나 엄마대에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하거나 이럴 경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시비를 걸 경우, 비난을 할 경우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다섯 번째, 제도의 해석과 변경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최근에 여전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관련되는 것이죠. 최저임금의 수준을 어떻게 이제 제도화할 것이냐 하는 것을 둘러싼 갈등을 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역할에 따른 기대와 관련된 갈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편의 아내에 대한 기대, 아내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은 여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6가지를 염두에 두고 각각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촉발사건 첫 번째 유형은 사실관계의 진위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가지 사례만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세월호 침몰 7시간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의 함정과 일본의 초계기 간의 동해선상에서의 갈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한국 측의 광개토 대왕함이 추적 레이더를 초계기에 조준해서 위협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 한국 측에서는 일본 초계기가 비정상적으로 저공 비행을 해서 광개토 대왕함의 구조활동을 방해했다라고 주장함에 따라서 두 주장이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남으로써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갈등 촉발 사건의 성격 두 번째는 물질, 비물질적 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게 많잖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나타나는 한 여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남자 간의 경쟁, 갈등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일상 또 다른 영역에서 임금 인상이라든지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당사자들 간의 갈등, 이것도 하나 예가 될 것이고요.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선거일 것입니다. 공직을 둘러싼 선거 경쟁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촉발 사건 세 번째 유형은 가치 이념 또는 이념과 관련된 갈등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주 5일제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일부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좌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죠. 그 이후에 다시 초중고 무료 급식 확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자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또다시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이유로 반대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정책의 내용보다는 정책의 성격을 이념으로 재단을 한 뒤 그 이념을 이유로 반대하는, 즉 가치나 규범 또는 이념을 이유로 반대하는 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촉발 사건 네 번째 유형인 정체성의 사례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 소장을 향해서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사람이 군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비난함으로써 갈등이 시작된 예를 들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바른미래당 대표가 소속 의원 중 한 명이 자유한국당으로 옮길 가능성을 언급하자 당신 당 소속과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비난함으로써 시작된 갈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촉발 사건 다섯 번째 유형인 제도의 해석과 변경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도의 변경과 관련해서 최근에 두 가지 사례를 든다면, 첫 번째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갈등을 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작년 말에 확정이 된 시간강사법, 즉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에 관한 제도를 바꾸기 위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 당국과 시간강사, 교육부 간의 갈등이 있었죠. 제도의 해석과 관련한 갈등으로서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두 가지 될 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2003년 말에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한 야당이 이 문제를 국회에 한정시키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함으로써 갈등이 헌법재판소로까지 확대가 된 사례가 있었죠. 또한 이명박 대통령 시절 2009년 11월에 역시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개정 통과시키자 야당이 이에 반발하여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의 갈등이 결국은 헌법재판소로까지 확전된 사례가 있죠. 사건 여섯 번째, 즉 마지막 유형인 역할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갈등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예를 들어서 성적이라든지 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런 기대가 있는데 자녀가 그걸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많은 갈등이 발생하죠. 또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 우리 지역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가능한 많은 예산을 따와서 지하철을 놓는다든지 또 유익한 시설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를 기대를 하죠. 그게 어긋나게 되면 바로 비난하고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대가 많지만 경제 살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역할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실업이 늘어나고 이러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곧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역할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갈등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촉발 사건의 유형과 그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촉발 사건의 유형 성격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촉발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져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사실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의 배분과 관련되는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원 자체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정된 자원이라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나누는 기준 자체를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가치교범이나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경우,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죠. 즉 관용하는 것 외에는 이러한 문제가 가치교범이나 정체성 갈등이 생겼을 경우는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관용밖에 없죠. 네 번째, 제도 해석이나 변경과 관련되는 것은 역시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면 합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석을 하든지, 그 길만이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할에 대한 기대로 인한 갈등 해결은, 이거는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역할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역할을 잘 몰라서 그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회적 지위나 직위에 따른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촉발 사건의 성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갈등은 해결하기가 쉽고 어떤 갈등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실관계를 둘러싼 갈등은 비교적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만 찾아내면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반면에 교범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심지어는 부의 분배와 관련되는 것조차도 영합게임적인 성격, 즉 한쪽이 많이 가지고 가면 다른 한쪽이 적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경쟁일 경우, 이러한 갈등은 해결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치관, 규범,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영합게임의 성격을 가진 갈등의 경우에는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든지, 아니면 재환을 배분하는 기준 자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만들면 해결이 좀 쉬울합니다. 그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이런 갈등은 따라서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촉발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우리 갈등 촉발 사건의 유형을 6가지로 개별적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두세 가지가 한꺼번에 얽혀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보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월호 침몰과 관련되는 사건이 사실관계가 우선이지만, 그게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서 권력 문제와 또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둘러싼 갈등이긴 하지만 동시에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만큼 복잡하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갈등들은 이런 복합적인 성격의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그만큼 정밀하게, 엄밀하게 분석을 하여 각각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갈등 촉발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할 가치규범 등 구조적 요인과 관련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 두 사람이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각각 다르게 해석해서 동시에 맞을 수 없다. 내가 맞으면 상대방이 틀려야 된다. 즉 내가 맞으니 당신은 틀렸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이 나를 잘못 대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고 갈등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해야 갈등이 발생합니다. 즉 내 책임이 아니고 당신 책임이니까 당신이
잘못했다고 손해배상을 다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서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갈등의 원인이나 내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누구나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똑같이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깨를 툭 치는 것과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어깨를 치는 것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사람이 내면에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갈등 원인이라든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촉발 사건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촉발 사건을 해석하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치규범이라든지 구조적인 조건들을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